수도권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지금 상황 그리고 대응 방안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경우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어제 하루, 그러니까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103명입니다. 100명대를 기록했는데 이 가운데 지역 발생, 그러니까 우리 지역사회 감염이 85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동안 우리가 감염 경로 불명의 깜깜이 환자들에 의한 전파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방역 조치를 좀 소홀히 하는 소집단 중심으로 해서 한두 집단 중심으로 뭐 10명, 20명 이렇게 작은 수로 발생해 왔다가 이번에 역시 이런 깜깜이 환자분들이 이제 어떤 방역 수칙을 소홀한 모임을 중심으로 해서 10명, 20명씩 발생하는 것들이 그런 소모임들이 여러 개가 되다 보니까 지금까지 85명이라는 많은 수의 집단 감염이 발생됐는데요. 예. 그동안 이제 깜깜이 환자 비율은 우리가 계속 그 일일 신규 평균 확진자 수는 줄고 있었지만 깜깜이 환자는 계속 비율이 줄지 않고 있었고 또 방역망의 통제 비율, 그러니까 격리한 상태에서 확진되시는 분의 비율이 굉장히 상대적으로 낮았기 때문에 네. 언제든지 이렇게 급증할 수 있는 위험성은 항상 있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좀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에서의 그 발병이 좀 위험해 보이긴 하거든요. 어떻게 진단하시나요? 네, 그동안 최근 들어서 이제 뭐 소수였지만 주로 수도권 중심으로 발생이 있었고 한번 그 광주에서 한번 지역사회 위험이 있었다가 선제적인 조치로 잘 마무리가 되고 광주는 일찍 조기가 종료가 됐지만 네. 수도권 같은 경우에 지난 5월 초에 이태원발 감염으로 통해서 그동안에 좀 우리가 방역망을 통해서 역학조사를 통해서 이제 접촉자를 추적했지만 방역망에서 벗어난 깜깜이 환자들에 대한 전파가 계속 수도권에 있어 왔고 그것들이 계속 끊이지 않고 방역망 밖에서 전파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좀 보이고 있고요. 네. 그것이 이제 수도권에 집중적인 끊이지 않는 이러한 소규모 감염을 계속 연쇄적으로 일으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앞서 교수님께서 대략적으로 전반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셨는데 방역 당국이 일촉즉발이라는 말까지 써가면서 현 상황을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관련해서 지금 현재 상황을 구체적으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월 이후에 확진자 추이 그래픽이 있는데요.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네, 준비가 되고 되고 있는데요. 있습니다. 네. 저희가 조금 설명을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1월 21일 이후에 국내 확진자 추이를 보면 2월 달에 대구 신천지 교회 그 확산이 시작이 됐죠. 그리고 2월 하순에 하루 확진자가 100명을 넘어섰고요. 그러다가 대략 9일 만에 909명을 넘어섰습니다. 이태원 클럽발 집단 감염 사태 때도 한 70명대 수준이었는데 이때와 비교하면 지금 어느 정도로 심각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그 2월 말 보시게 되면은 그 900명으로 갈 때 이게 일별로 이렇게 확진이 전염이 전파된 것이 아니라 이미 시작돼서 전파되어 있던 확진자들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네. 이렇게 많이 집중적으로 발견이 된 사례가 되겠고요. 5월 초 이태원발 클럽 같은 경우에도 아직 확실하진 않지만 2월 달, 3월 달보다는 좀 더 바이러스 전파 속도가 빠른 그러니까 세대기가 한 2, 3일밖에 되지 않아서 2, 3일 한 며칠만 지나도 N차 감염이 빠르게 지나가고 네, 또 지금 준비된 그래픽이 나가고 있는데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월 21일 이후에 국내 확진자 추이인데 보시면 2월에 그래프가 급증하는 양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구에서 신천지발 이제 집단 감염이 발생한 상황이고 네. 이후에 보시면 이태원 클럽발 집단 감염 그리고 이라크 근로자 귀국 주요 시점마다 신규 확진자가 급증했던 상황을 지금 그래프를 통해서 보고 계십니다. 네, 지금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이 시작된 것 같은데요. 방역대책본부 브리핑 먼저 듣고 전문가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해외 유입 사례는 18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4,873명입니다. 신규 격리 해제자는 46명으로 현재는 705명이 격리 중에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현재 14명이고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국내 주요 발생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롯데리아 종사자 모임 관련하여서는
모임 장소에 있었던 이용객 4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5명입니다. 서울 강남구의 골드 트레인과 관련하여 8월 11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에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경기도 남양주시 일가족 환자 3명, 광진구 일가족 환자 5명의 역학적 연관성이 확인되어 관련 집단 사례로 분류하였고 금일 추가로 2명이 확진되어 현재까지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8명입니다. 서울 동대문구 동대문 통일상과 관련하여서는 8월 12일에 첫 확진자 2명이 발생한 이후에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가족 2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4명입니다.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관련하여서는 접촉자 조사 중에 14명, 교인 12명, 지인 2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9명입니다. 역학조사 결과 확진자들이 전파 가능 기간에 교회 방문이 확인되어 추가 환자 발생 가능성이 높아 8월 7일부터 8월 13일까지 교회를 방문한 교인 및 방문자 전원에 대한 검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기도 용인시의 우리제일교회와 관련하여 교인 및 접촉자에 대한 검사 결과 총 60명이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72명입니다. 교회 관련하여 교인이 70명이고 추가 전파된 지인이 2명입니다. 경기도 고양시 기쁨 153 교회 관련하여 격리 중인 1명이 추가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24명입니다. 경기 용인시의 죽전고등학교, 대지고등학교와 관련하여 격리 중인 학생 중 1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9명입니다. 죽전고의 학생 5명과 가족 2명, 대지고의 학생 2명입니다. 경기도 파주시 일가족 및 커피 전문점과 관련하여 8월 12일 첫 확진자 발생한 후에 가족 2명, 지인 1명이 확진되었으며 역학조사 결과 지표 환자가 8월 8일 방문한 커피 전문점, 파주 야당역점의 스타벅스가 되겠습니다. 방문객 대상 검사 결과 4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8명입니다. 커피 전문점에서의 감염 경로와 접촉자는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부산 해운대구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와 관련하여 접촉자에 대한 검사 결과 지인 1명, 가족 2명, 가족의 지인 1명을 포함하여 4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7명이며 감염 경로 및 교내 접촉자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해외 유입 확진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14일 기준으로 18명이 확인되었으며 검역 단계에서는 7명, 입국 후 지역사회에서 자가격리 중에 11명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중에 내국인이 6명, 외국인이 12명입니다. 해외 유입 환자의 추정 유입 국가는 미국이 9명, 가나 2명, 알제리 1명, 에티오피아 1명 등 아프리카 지역에서 4명이 유입되었으며 유럽이 1명, 그리고 이라크 2명 등이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 종교행사 관련한 집단 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종교시설에 주말을 맞아 종교행사에 관련된 주의사항을 당부를 드립니다. 최근 종교시설과 관련된 발생 현황은 표와 같으며 교회와 선교회를 포함해서 7군데에서 대량의 집단 발생이 진행되고 있고 대부분 위험 요인들이 마스크 착용이 미흡한 상황이었습니다.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거나 미흡하게 착용하였고 특히 예배 및 성가대 그리고 소모임 등에 참여하여 밀접하게 대화를 나누고 또 종교시설 내에서 함께 식사를 하는 등의 고위험 행위가 있었습니다. 또한 증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에 참석해서 반복적인 그런 노출이 발생한 사례도 있었고 교회에서의 집단 발병이 학교, 시장, 직장 등 지역사회로 빠르게 감염 전파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교 행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벗지 않는 등 핵심적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종교시설 내에서는 공동 식사, 간식 제공을 자제하고
종교 행사 전후의 소모임도 자제하여야 합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가 우려되는 수련회, 기도회 등의 종교 행사는 취소하거나 비대면으로 전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금이라도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는 종교 행사, 소모임 등에 참여하지 마시고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집단 감염이 계속 발생한다면 핵심 방역 수치, 의무화 조치 등을 다시 검토할 수밖에 없으며 교회 스스로의 자율적인 노력을 강화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특히 일부 교회의 경우에는 명부 작성이 미흡해서 예배 참석자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방역 당국의 검사 요청에 대해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도 있어 교인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역학조사에 불응하거나 고의적으로 방해하여 감염이 확산될 경우에는 고발 및 구상권 청구 등의 엄정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또한 최근 발생한 소모임 및 회의 관련된 집단 발생 사례를 말씀드리고 건강하고 안전한 연휴 기간을 보낼 수 있도록 주의사항을 당부를 드립니다. 최근 들어서 송파구 지인 모임, 홍천 캠핑 모임, 그리고 강남구의 커피 전문점 집단 발병, 그리고 최근에 롯데리아 종사자 모임 등 모임과 회의 관련된 집단 발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식사나 회의를 하기 때문에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기가 어렵고 밀접한 그런 접촉을 통해서 참석자들에서의 발병률이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어떤 특정한 장소가 감염의 위험성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가족 이외에 다른 사람을 만나는 행위 자체가 감염 전파를 유발할 수 있는 행동으로 다른 사람들과의 회의나 모임은 취소하거나 비대면으로 전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연결고리가 불분명한 감염 확산이 이어지고 있어 지금 상황을 매우 엄정하게 보고 있으며 주말과 대체 공휴일을 맞아 경각심을 가지고 방역 수칙을 실천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코로나19는 밀집, 밀폐, 밀접한 환경에서는 어느 곳이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유념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러한 밀집, 밀폐된 환경에서는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크고 특히 클럽 등 유흥시설, 주점, 식당, 카페,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 시설에 대한 방문은 자제해 주시고 가족, 지인 모임, 음식점, 카페 이용 시 등은 일상생활에서도 올바른 마스크 착용, 2m 거리 두기, 손 씻기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주말과 대체 공휴일에는 외부 모임은 최대한 자제해 주시고 가급적 가족과 집에서 머물러 주시고 외출을 하더라도 사람이 없는 한적한 장소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시간을 보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오늘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 수는 85명으로 지난 3월 말 이후에 4달 만에 가장 많은 수가 발생하였습니다. 유행 양상도 서울, 경기에서 하루 만에 확진자 수가 2배로 증가할 정도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고 연결고리가 밝혀지지 않은 비율도 13%를 넘게 나타나고 있어 지금 수도권은 코로나19 대규모 집단 유행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엄중한 상황입니다. 무증상 경증 감염자가 산발적으로 이어져 교회, 다단계 방문 판매, 소모임 등을 통해 집단 발병하고 이러한 집단 발병이 학교, 어린이집, 직장, 시장 등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방학, 휴가, 내일부터 시작되는 연휴, 그리고 대규모의 도심 집회 등으로 대규모로 증폭되어 발생하게 되면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는 그런 절박한 상황입니다. 8월 중순인 지금 방역망과 의료 시스템이 감당 가능할 수준에서 통제가 될지 아니면 통제 범위를 넘어서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를 상향해야 될지를 결정해야 되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지금 수도권의 유행 확산세는 코로나19에 대한 경각심이 무뎌지고 거리 두기 참여 강도가 낮아지고 있다는 큰 위험의 신호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코로나19 대응은 그간의 방역 그리고 의료 그리고 국민이 참여하는 생활방역 이 3가지 축으로 지금까지의 위기를 잘 넘기고 일상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의 위기 징후를 직시하고 그동안의 대구 경북의 폭발적인 유행을 막았고 또 5월 수도권 유행을 꺾어낸 모임 자제,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의 효과와 교훈을 다시 한번 떠올리며 방역의 기본 원칙을 지켜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수도권 유행을 꺾고 개인과 가족,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서 이번 연휴에는 종교 행사는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대규모의 감염 확산이 우려되는 집회 참석을 자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어떤 형태로든지 사람 간의 모임은 감염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가족, 지인 간의 식사나 회의 등의 모임도 최소화하고 불가피할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방역 당국도 연휴 기간 환자 감시와 위험 평가에 따른 대응 조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기자님들 질문에 답변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현장에서의 질문. 네, 지금까지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 들었습니다. 주요 내용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눈에 띄는 부분이 그리고 또 우려스러운 부분이 용인 우리제일교회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오늘 낮 12시 기준이요. 12시 네. 기준으로 추가로 집계된 내용인데 60명이 신규 확진을 받아서 누적 환자가 72명이 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관련한 브리핑을 들었었는데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경기도 내 모든 종교시설에 대해서 2주 동안 집합 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종교시설 내에서 감염 상황이 심상치 않다라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용인 우리제일교회를 비롯해서 이 교회에서는 성가대를 중심으로 이렇게 아무래도 성가대를 통해서 찬양을 할 때 마스크를 쓰지 않는 네.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성가대를 중심으로 감염이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현재까지 추정되고 있습니다. 교수님, 앞서 그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도 들었는데 이렇게 교회발 집단 감염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난 7월에 이제 교회를 중심으로 한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명령을 내려서 소모임 예배를 금지하고 또 수련회 같은 것도 금지하고 또 성가 같은 것도 금지하고 대신에 이제 반주만으로 하게 하고 대신에 이제 예배는 볼 수 있게 이렇게 했다가 이제 한교총 중심으로 한 교회 중심의 반발로 총리와 면담을 통해서 정세균 총리께서 이걸 해제해 주셨거든요. 대신에 이제 지자체별로 이런 것을 준수할 수 있게 이렇게 바뀌었는데 이렇게 정부에서 기회를 주셨을 때 이제 교인들이 조금 더 열심히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좀 다시 보여주셔야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지금 또 새로 생기는 교회들은 아무래도 이제 교회 자체 내에서 조금 같이 협조나 통제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지 않나. 그러니까 좀 서로 교회들 간에 연락이 좀 잘 안 된다던가 협조가 안 된다던가 이런 교회 중심으로 또 발생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최후의 수단에서는 그 교회인 중심으로 이제 스스로 우리 전체적으로 방역 강화 조치를 적용받겠다고 해서 협조가 안 되는 교회까지 같이 강화된 조치가 적용되는 이런 것도 한번 교회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그리고 앞서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 때문에 중간에 끊겼는데 이번에 신규 확진자가 어제 하루, 그러니까 오늘 0시 기준으로 100명을 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방역 당국에서는 이제 긴장의 고삐를 조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의미에 대해서 한번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준비된 그래픽이 나가고 있습니다. 2월 달에 처음으로 신규 확진자가 100명을 넘어섰던 때거든요. 이때가 이제 대구 신천지 교회발 감염 사태가 있었을 때인데 보시면 알겠지만 100명을 일일 신규 확진자가 100명을 넘어서고 불과 9일 만에 신규 확진자가 900명을 넘어섰습니다. 결국 이 100명이라는 숫자 자체가 그만큼 그 추가적인 감염 확산, 이 감염 확산세를 더 심각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방역 당국도 이렇게 긴장하고 있는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실제로 일어나는 전파를 우리가 선별 검사로 얼만큼 확진할 수 있느냐, 여기 사이에는 약간 좀 갭도 있고 시간차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월 달에 대구 경북 같은 경우에는 이제 31번 환자가 이제 2월 중순에 확진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2월 말엔 900명까지 확진자가 이제 확인이 됐는데요. 이제 뭐 추가적인 전파가 계속 일어났을 수도 있지만 이미 전파가 만연해 있는 대구 경북 지역으로 있던 것을 집중적인 선별 검사를 통해서 이제 900명까지 확진한 이런 네. 사례가 있었고요. 물론 그 중에서도 계속 지역 사회 N차 감염이
기하급수적으로 진행되는 가운데서 이제 확인된 부분이 충분히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 당시에는 그래도 이제 중국 중심으로 유행하다가 그다음에 한국으로 넘어왔는데 3월이나 4월에는 이제 유럽이나 미국 중심으로 대규모 유행이 되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해외 유입 확진자들 유입이 증가하면서 방역 강화 조치를 통해서 해외 유입 확진자들은 의무적으로 2주간 자가 격리를 하면서 최대한 해외 유입으로 인한 확진자들을 통제하고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예. 후반부 통계는 이제 해외 유입자들이 좀 많이 포함되는 그런 통계가 돼 있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민들이 대규모 들어오시면서 확진자가 많이 발생할 때는 그때 좀 통계에 좀 착시 현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우리가 이제 깜깜이 비율 환자라든가 방역망의 통제 안에서 확진되는 비율 같은 것들의 착시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불과 며칠 전에도 80%를 초과해서 방역망에서 잘 통제하고 있다 이렇게 발표가 있었는데 이것은 안정적으로 잘 통제되는 것이 아니라 신규 해외 유입 확진자 증가에 의한 어떤 착시 현상이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잠시 좋아졌던 통계가 아니라 계속 깜깜이 환자라든가 우리 방역망 통제 내 밖에서 일어나고 있는 확진이 그동안 계속 유지되어 오고 있었다 이렇게 좀 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면 결국 100명, 신규 확진자가 100명을 넘어선 것과 더해서 이 100명 안에서 지역 발생 환자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현 시점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폭발적인 임계점을 넘기 위한 어떤 중요한 숫자 이런 것들이 지금 있을 수가 있겠고요. 네. 물론 이제 만약에 우리가 재생산 지수를 2라고 했을 때 처음에는 뭐 1명, 2명, 4명 이럴 때는 좀 미미해 보이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두 자릿수가 되면 100명, 200명, 400명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1000명 단위로 증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임계점에 있는 집단 수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주의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하는 조치의 어떤 지표 중에 하나도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들어 있는데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가 50명 이상이 되면 이제 2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예. 발생 상황을 앞서 저희가 뭐 사례별로도 한번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좀 짚어보겠습니다. 교회 소모임 등을 감염고리로 한 환자가 발생하고 있고요. 두 교회를 방문한 군인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군내 확산 우려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분이 이제 언제 노출됐고 증상이 언제 발현됐느냐에 따라서 증상 발현 하루 이틀 전부터도 충분히 감염력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얼만큼 군대 내에서 조기 인지가 됐는지 찾아봐야 될 것 같고 아무래도 증상 발생 이틀 전부터 군대 내에서 밀접 접촉한 다른 군인들도 충분히 이미 감염됐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서 예. 빨리 조기에 역학조사와 접촉자 격리가 군대 내에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이 코로나19 사태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러시아에서 백신을 개발했다라고 공식 발표하면서 여러 논란이 또 불거지고 있지 않습니까? 안전성 논란도 불거지고 하는데 현재 전 세계적인 백신 개발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백신의 안전성, 우리나라는 또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국제 백신 연구소 송만기 사무차장이 지금 연결돼 있다고 하는데 네. 뭐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사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지금 뭐 그 어느 때보다도 백신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입니다. 세계 백신 개발 지금 어느 정도에 와 있습니까? 네, 지금 6개 정도의 백신이 지금 임상 3상에 돌입해 있고요. 그래서 그러한 백신들이 아마 올해 말에는 거의 효능 및 안전성이 어느 정도는 증명이 돼서 사용이 시작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약 23개의 백신이 지금 임상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네. 지금 그래픽을 통해서 코로나19 백신 후보 물질 개발 현황이 조금 전 나갔는데 우리나라의 백신 개발은 현황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지금 국내에서 임상이 2개가 진행 중인데요. 하나는 국내 회사가 개발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미국에 있는 회사가 개발한 것입니다. 아마 올해 9월부터 해서 많은 백신이 임상에 진입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러시아가 임상시험도 마치지 않은 백신을 승인했다고 해서 많은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 백신 신뢰도는 어느 정도일 거라고 보시는지요?
지금 임상 1상 정도 76명 정도 네. 임상을 하고 나서 지금 승인이 된 상태인데요. 상당히 많은 우려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실제로 그 안전성 및 효능은 임상 3상을 통해서 증명이 되는 것인데 그러한 것을 생략하고 지금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지금 많은 우려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행히도 지금 8월 12일부터 아마 임상 3상을 하겠다고 지금 발표를 해서 아마 러시아에서도 이런 우려 때문에 임상 계획을 발표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차장님, 지금 국내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시청자분들을 포함해서 모든 시민들이 언제쯤 백신을 맞을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궁금할 것 같습니다. 시기 언제쯤으로 예상하십니까? 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보다 훨씬 심각한 나라들이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나라들 위주로 먼저 접종이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이 국내는 아마 내년 중반이나 아마 빠르면 내년 중반 네. 아니면 내년 후반 이때는 백신이 접종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는 빠르면 내년 중반쯤이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가격도 궁금합니다. 가격은 어느 정도가 될까요? 네, 지금 가격이 천차만별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고 있는데요. 예. 지금 그 아스트라제네카에서 개발한 백신은 현재 약 4불 정도에 공급을 하겠다. 그게 지금 현재 한 번 맞는 걸로 되어 있어서 약 4불 정도 예상이 되지만 혹시라도 두 번 맞추는 전략으로 하게 되면 약 8달러, 10,000원 정도 예상이 되고요. 그 모더나에서 개발한 백신은 약 60불 정도, 그래서 실제로 한 6, 7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사실 상당히 좀 많이 베리에이션이 있는 상황입니다. 네. 가격에 따라서 또 국내에 들어오는 백신의 가격에 따라서 또 백신을 맞는데 빈익빈, 부익부 이런 현상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해결책, 개선 방안은 없을까요? 네, 전 세계에서 지금 오히려 국내보다는 전 세계적으로 사실 그러한 큰 우려가 되고 있어서요. 그 WHO라든지 그 세피 그리고 가비라는 그 국제 기구에서 연합을 해서 지금 코백스라고 그 전 세계 인구들에게 가장 그 효과적이고 안전한 백신을 저렴하게 공급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메커니즘이 마련이 되면 아마 전 세계 인구의 한 20%까지는 우선적으로 공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변이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개발 중인 백신이 혹시나 뭐 효과가 덜하거나 이렇게 무용지물일 우려는 없을까요? 네, 정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고 계신데요. 예. 다행히도 그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비해서는 변이가 아주 심각한 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메르스 때 이런 변이가 과연 이 백신의 어떤 그 방어 효능을 피해가지 않을까 해서 한 15개의 뮤턴트를 만들어서 검증을 해봤었는데요. 그 당시에 이 15개의 모든 뮤턴트들이 백신에 의해서 방어가 되는 것을 확인을 했었습니다. 네. 이번에도 이번 그 신종 코로나에 대해서도 저희가 그 뮤턴트 바이러스들에 대해서 백신을 피해갈지 안 해갈지 지금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로는 그 백신의 어떤 피해간다는 에비던스가 아직까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과학적인 검증을 통해서 그런 그 뮤턴트가 나오는지 팔로우업을 하고 그런 뮤턴트가 나오면 거기에 맞는 백신을 개발해야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이른 시간에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백신이 개발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송만기 국제백신연구소 사무차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차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국제백신연구소 사무차장님 연결해서 이야기 들었는데 백신이 앞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하면 이르면 내년이나 돼야 맞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올해는 최대한 이 감염 확산세를 막고 관리하면서 이렇게 환자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거를 어떻게 보면 방역 당국을 포함해서 일반 국민들도 방역 수칙을 잘 지켜야 되겠지만요. 관리를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또 걱정되는 게 하나가 최근에 학교를 중심으로 학생들을 중심으로 또 이렇게 감염 확산세가 퍼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조금 있으면 이제 2학기 개학 문제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떻게 뭐랄까요?
대안, 대책을 좀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최근에 학생들 간의 감염은 아마 이제 학교 내 감염보다는 이제 어떤 친목 개인적인 그렇죠. 모임, 네. 다중이용시설을 같이 갔다든지 그렇게 해서 감염된 사례고, 제가 학교 내 감염은 그 대전 천동초등학교에서 급식을 같이 먹다가 발생된 한 사례 정도이기 때문에 1학기에는 학교 방역이 어느 정도 성공적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2학기 때는 좀 등교 인원을 조금 학교 사정에 따라서 좀 조정이 가능할 것 같고요. 문제는 이제 이런 그 학생들이 어떤 개인적인 감염이든 아니면 지역사회 감염이든 이렇게 무증상 학생들이 계속 많아지게 되면 학교 방역이 충분히 되고 있지만 대규모 감염이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소규모 집단 감염 계속 학교 내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학교 방역을 철저히 하면서 지역사회 감염 발생 위험 자체를 낮추는 노력도 학교 방역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학생들이 자주 이용한 다중이용시설 같은데 보다 철저한 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뭐 휴가철이고요. 광복절 연휴도 앞두고 있습니다. 뭐 급속히 코로나19 확산이 또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확진자 100명이 넘으면 재생산 지수에도 좀 영향을 더 많이 미칠 가능성도 있습니까? 글쎄요, 이제 순서가 좀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 100명 정도 생겼다는 건 그만큼 우리가 모르는 어떻게 보면은 빙산의 수면 밑에 있는 예. 감염자가 이미 퍼져 있다가 확진자 통계로 드러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미 그 전에는 더 많은 깜깜이 환자들이 지역사회에 퍼져 있는 상태에서 네. 여기저기서 10명, 20명의 소규모 집단 감염들이 모여서 100명, 1000명 이렇게 만들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많은 숫자가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지역사회 전파가 많고, 아무래도 재생산 지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건 사람 간의 전파, 네. 접촉의 밀접도 이런 거기 때문에 개인 방역수칙 마스크를 철저히 착용하고 2m 이상 거리 두기하고 손위생을 하게 되면은 거의 90% 이상 0.9 그러니까 재생산 지수 2라고 하게 되면은 거의 0.2로 낮출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너무 많다 보면, 깜깜이 환자들이 많다 보면 방역 수칙을 소홀히 하는 소규모 집단 감염에서는 계속 언제든지 발생할 수가 있고, 소규모라고 해도 집단이 여러 개가 발생하게 되면 방역 관리에 부담을 주게 되는 문제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직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해야 된다는 게 정해지진 않았는데, 물론 추이를 좀 더 봐야 되겠지만요. 이렇게 100명대, 일일 신규 확진자가 100명대 이 추이가 며칠 정도 더 이어진다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할 필요성도 있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기다려봐야 될 수도 있고, 이제 우리가 2단계로 넘어가는 기준 중에는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도 있지만 일주일 사이에 10명 이상에서 2배 이상 증가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었냐. 2회 이상 있으면은 지역별로, 시도별로 2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겠고요. 네. 특히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그 일주일간 그 신규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 40명이면은 2단계로 수도권에 적용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최근 4일간의 어떤 평균 일일 신규 확진자를 봤을 때 전국적으로 거의 50명에 가까웠고 수도권도 거의 40명에 가까웠기 때문에 앞으로 2, 3일간 계속 이 확진자 수가 줄지 않는다면 곧 2, 3일 내로 곧 2단계가 발령돼야 될 것 같고요. 또 경기도처럼 이제 일부 부분적으로 방역 조치를 선제적으로 강화하는 조치가 미리 빨리 시작되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을 비롯해서 전문가분들 의견을 들어보면 지금 현재 국내 코로나19 상황이 중대 기로에 서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개인 감염 예방 수칙을 잘 지킬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경우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